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제마트입니다. 캐논에서 신제품이 두 개 나왔죠? EOS R8과 EOS R50입니다. 요즘 캐논 열일하죠. 신제품을 굉장히 많이 출시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R8과 R50이 어떤 부분이 다른지, 그리고 R8의 경험은 어땠고 R50의 경험은 어땠는지 여러분들에게 한번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이번 리뷰는 상세하게 4K가 들어갔느니 몇만 화소니 이런 얘기보다는 실제로 EOS R8을 쓰면서 어떤 경험을 가졌는지, 그리고 R50을 쓰면서 어떤 경험을 가졌는지 좀 UX 측면에서 유저 경험 부분으로 좀 많이 설명을 드리려고 하고요. 외관이 어쩌고 스펙이 어쩌고 이런 것들은 다 어차피 캐논 공식 홈페이지에 나와 있기 때문에 궁금하신 분들은 그거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캐논 홈페이지 링크는 아래에 달아두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EOS R8과 EOS R50은 캐논의 엔트리 라인업입니다. 이 EOS R8은 풀프레임 미러리스 엔트리 라인이고요. 이 R50은 크롭바디 미러리스 라인업의 엔트리 모델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문기라는 거를 굉장히 강조한 제품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EOS R8은 205만 9천원, EOS R50은 102만 9천원입니다. EOS R8은 EOS R6 마크2의 기능을 거의 다 가지고 있으면서 훨씬 더 작아지고 114만원 저렴해진 모델이라고 볼 수 있고요. 이 EOS R50은 EOS R10의 성능을 가지고 약 10만원 정도 더 저렴하고 더 작아진 버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개인적으로 사용해보니까 이 EOS R8은 굉장히 가성비가 매우 좋게 나온 카메라가 맞습니다. 사진이나 영상에 대해서 조금 알고 캐논의 풀프레임을 써보고 싶은데 어떤 카메라를 써야 할까요? 라는 질문이 있을 때 저는 거의 무조건 R8을 추천할 수 있을 만큼 굉장히 가성비가 좋게 나왔어요. 지금 아무래도 카메라 시장에서 굉장히 많은 발효들이 출시되고 있다 보니까 캐논이 우리도 굉장히 가성비가 좋은 제품을 내자 해서 낸 게 아마 EOS R8인 것 같습니다. 이게 4월 24일에 출시가 되는데 그게 오늘이죠? 이날만은 기다리고 계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리고 EOS R50은 진짜 사진 한번 입문해볼까? 그리고 브이로그를 한번 찍어볼까? 하시는 분들에게 초점을 맞춘 카메라가 맞습니다. 이 이유를 여러분들에게 하나씩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캐논 카메라를 좋아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 단연 첫 번째는 인물 프로파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로우 파일로 보정하면은 색감이 어차피 다 똑같다, 색감 논쟁이 의미가 없다 라고 생각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아직도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요. 그런데 카메라를 제가 지금 한 100개는 넘게 쓰고 디지털 카메라만 지금 한 거쳐간 것만 해도 사실 100개 넘을 거예요. 로우 파일을 받아가지고 보정을 다 해보더라도 어느 내가 꼬린 지점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로우 파일은 다 여기서 시작하잖아요. 근데 이 캐논에 있는 인물 프로파일은 한 여기쯤에 시작하는 거예요. 약간 이해가 되세요? 이미 톤이 맞춰져 있는 상태로 보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캐논이 인물 톤을 좀 쉽게 잡을 수 있어요. 물론 타사 카메라가 못 잡는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캐논 카메라가 조금 더 남들이 원하는 선호도가 높은 색감을 내기가 쉽다는 얘기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스튜디오에서 촬영을 막 하면 그냥 JPG로 찍어서 줘도 모델들이 그냥 올려요. 왜? 이미 맞춰져 있으니까. 그냥 오늘 이렇게 나왔습니다 해가지고 JPG 줬더니 그냥 인스타에다가 올려두시더라고요. 이렇게 잘 나왔다고. 어차피 로우로 찍는다고 하더라도 이 프로파일이 있으면 그 JPG 색감으로부터 보정을 시작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편하게 보정이 가능해요. 저 같은 경우에는 보정을 잘 안 하는 편입니다. 왜? 인간의 최고 가치가 시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보정을 잘 오랫동안 안 해요. 그 시간에 다른 거 하는 게 나으니까. 내가 인물 사진을 찍는데 인물 프로파일이 이쁜 카메라를 쓰면 굉장히 꼬린 지점에 가기가 쉬워요. 지금 보여드리는 사진도 캐논 인물 JPG예요. 솔직히 이 정도만 해도 프로필 촬영 거면 끝났죠? 일단 첫 번째는 화소가 적당하다는 겁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사진의 소비 패턴이 인스타그램이랑 유튜브입니다. 제가 사진을 대형 인화를 한다던가 아니면 제가 사진을 크롭해서 올린다던가 이런 경향이 거의 없기 때문에 사실 4K 영상이 약 820만 화소죠. 굳이 고화소 바디가 저한테는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2400만 화소인 EOS R8이 딱 적당하다고 보는 거죠. 애초에 파일 크기가 작고요. 연산을 빠르게 하더라도 버퍼가 빠르게 비워지고요. 인물 사진의 경우에는 디테일이 오히려 좀 안 보이기 때문에 보정하기가 더 쉬워요. 피부 결이 너무 다 나와 버리면 이게 보정할 때 일부러 블러를 먹이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럴 필요가 없이 굉장히 부드럽게 나오기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굉장히 가볍습니다. 바디만 봤을 때는 461g이고요. 지금 제가 들고 있는 게 지금 2450 렌즈예요. 2450 렌즈를 끼워도 700g이 채 되지가 않아요. 그리고 이번에 나온 2450이 렌즈가 생각보다 좋습니다. 써보니까 조리기의 수치가 좀 아쉽긴 한데 그래도 번들 렌즈 치고는 굉장히 좋았어요. 왜냐하면 타사랑 약간 다르게 28mm부터가 아니라
24mm부터이기 때문에 영상을 찍을 때도 브이로그로 쓰시는 분들이 많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광활하게 찍는 게 필요하신 분들은 보통 24mm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좀 고려한 렌즈라고 볼 수 있고요. 일본 여행 때도 이렇게 들고 다니면서 촬영을 했는데 굉장히 가벼워서 피로도가 적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AF입니다. 캐논은 EOS R6 Mark II부터 ITR AF-X 기술을 접목시켰습니다. 그 이후에 출시된 카메라들이 AF 성능이 굉장히 좋다고 볼 수 있어요. 이 R8도 마찬가지로 AI 기능을 접목시키고 있습니다. 피사체 인식이 사람, 동물, 차량, 비행기, 말, 기차 이런 걸 자동으로 잡고요. 다른 카메라들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내가 카메라 내에서 세팅을 해줘야 동물만 잡고 사람만 잡고 차량만 잡는데 이 R8은 자동이 있습니다. 자동으로 사람이 지나가거나 동물이 지나가면은 다 인식을 하고요. 사람 뒤통수나 몸 다 잡고요. 당연하게도 눈 인식도 있습니다. EOS R6 Mark II처럼 사람이 여러 명 있으면 그 버튼만 누르면 이제 왼쪽 사람으로 옮겨가는 기능도 다 있습니다. 조그 스틱은 없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조그 스틱이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터치앤드래그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뷰파인더를 볼 때 이 손가락으로 LCD를 드래그를 하면 포인트가 어차피 바뀌기 때문에 조그 스틱 대신 쓸 수 있는 거죠. EOS R8을 사용하면서 AF 스트레스는 거의 없었습니다. 그리고 캐논이 옛날에는 하늘을 찍을 수 없다 이런 얘기가 있었고요. 그리고 EOS RP가 좀 아쉬웠던 부분이 다이나믹 레인지가 좁아서 풍경을 찍으면 하늘이 그냥 하얘져서 날아가 버린다는 점을 꼽을 수가 있었겠죠. 근데 캐논은 EOS R5랑 EOS R6 이후로는 다이나믹 레인지가 굉장히 넓은 편에 속합니다. 그래서 이 EOS R8도 EOS R6 Mark II와 센서가 거의 같기 때문에 다이나믹 레인지가 굉장히 넓다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이런 벚꽃을 찍으면 원래 하늘은 날아가야 정상이었겠죠, EOS RP에서는. 근데 EOS R8은 하늘도 다 담기게 됩니다. 이 다이나믹 레인지가 넓어졌다는 거를 보정을 하자마자 바로 알겠더라고요. 그리고 2400만 하소라 충분히 이제 유연성 있게 촬영을 할 수 있었고요. 좀 아쉬운 거는 기계식으로는 연사 속도가 조금 느리다, 6연사라는 건데 전자식으로는 40연사가 되기 때문에 빠르게 촬영할 때는 전자식으로 쓰고 좀 느리게 촬영할 때는 기계식으로 6연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전자식으로 촬영을 하면 플리커가 좀 강해지고 그리고 롤링 셔터가 좀 생기는 편인데 EOS R8은 롤링 셔터가 R6 Mark II랑 거의 똑같기 때문에 조금 적은 편에 속합니다. 그래서 사진을 찍을 때도 거의 불편한 점이 없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카메라를 브이로그 카메라로 또 고려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요. 영상 기능은 매우 좋아졌습니다. 일단 크롭이 없는 4K 60프레임, 4K 30프레임, 4K 24프레임 다 되고요. 이제 4.2 10비트 촬영도 다 가능합니다. C로그 스트림도 지원을 하고요. C로그일 때 IS 오토를 쓴다던가 그리고 영상 모드에서 AV 모드, TV 모드 모두 다 지원을 하기 때문에 내가 셔터 스피드만 맞춰놓고 그냥 찍어버리면 다 허용이 가능한 수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TV 모드로 촬영을 거의 다 하는데요. 이 TV 모드를 해놓고 이렇게 브이로그를 찍으면 셔터 스피드를 딱 지키고 ISO랑 조르기가 바뀌면서 다 설정을 해주는 거죠. 그리고 C로그가 조금 좋은 게 확장이긴 하지만 ISO가 100까지 있기 때문에 굉장히 밝은 낮에도 ND 필터가 조금 약하더라도 조르개를 좀 열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FHD 180p에서도 크롭이 없고요. 어차피 이 카메라는 풀프레임 카메라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웃포커싱 좋아하시잖아요. 그래서 어떤 렌즈를 끼우더라도 사실 아웃포커싱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브리딩 보정 기능도 있기 때문에 초점을 이동하더라도 화각이 변화가 생기지 않습니다. 그리고 브이로그 찍을 때는 초광각 렌즈가 필요한데 RF15에서 30mm라고 굉장히 저렴한 렌즈가 있습니다. 그 렌즈랑 조합하면 광활한 브이로그도 촬영이 가능하죠. 브이로그를 찍으시거나 시네마틱을 찍으실 때도 R8은 전부 다 대형이 가능한 모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요즘 카메라들은 성능이 상향 평준화가 되어 있는데 그 상향 평준화의 대표적인 모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좋았던 점을 하나씩 얘기를 했는데요. 그러면 안 좋았던 점도 당연히 있겠죠. 일단 배터리가 오래 가지 않습니다. 이거는 아시는 분은 다 아시겠지만 LPE17이죠. EOS RP와 똑같습니다. 내가 4K 60프레임을 찍는다고 했을 때는 한 30분, 그리고 4K 24프레임 찍는다 그럼 한 50분에서 60분 정도면 배터리 소모가 다 되기 때문에 브이로그를 하시는 분들이라면 배터리 여분을 한 2개에서 3개는 챙기고 다녀야 좀 오랫동안 찍을 수 있다. SD카드가 원슬롯입니다. 그래서 내가 조금 상업적으로 SD카드를 2개를 끼워야 하는 카메라를 구입해야 된다 같은 분들은 EOS R6 마크2를 가야 되겠죠. 그런데 어차피 스튜디오에서 촬영할 거면 패드로 찍기 때문에 크게 필요하지 않을 수 있고요. 그리고 브이로그 촬영하시는 분들도 SD카드 한 개인 카메라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는 맞겠죠. 하지만 단점은 단점입니다. 그리고 손떨림 방지가 없어요. EOS R6 마크2는 이게 있지 않습니까? 근데 R8은 없습니다. 그래서 손떨림 방지가 있는 렌즈를 권장드립니다. 마지막으로는 기계식 셔터가 선택이 안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전자식 선막을 쓰던지 아니면 전자식으로만 찍을 수가 있는데요. 전자식 선막을 사용하는 게 무슨 문제냐면 이게 2000분의 1 이상의 빠른 셔터 스피드를 사용하면 배경에 생기는 동그라미 보케 있지 않습니까? 그 보케가 잘려요. 그래서 배경이 굉장히 지저분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싫으면 기계식을 쓰거나 전자식을 써야 되는데 전자식 셔터를 쓰면 롤링 셔터가 생길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최대한 기계식을 쓰는 게 좋은데 기계식이 없기 때문에 전자식 선박을 써야 된다. 그래서 보케가 잘리지 않는 걸 원하면 한 1000분의 1로 찍는 게 좋습니다. 저는 2000분의 1 이상을 거의 써본 적이 없긴 한데 내가 최대 개방을 하는 걸 좋아한다 하시는 분들에게는 걸림돌이 될 수 있겠죠. 자, 다음은 EOS R50인데요. 이 제품은 EOS R 시스템에 처음 입문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카메라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가장 저렴하고 작으면서 캐논의 최신 기능들은 다 넣어놨습니다. EOS R50을 사용하면서 느꼈던 장점들을 얘기해 보겠습니다. 일단 가벼워요. 이거보다 가벼운 크롭 바디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1845 렌즈를 끼우더라도 500g에 채 안 됩니다. 그리고 사실 EOS R50은 영상기기로 구매하시는 게 맞다고 봅니다. 4K 30p, 4K 24p 다 지원을 하고요. FHD 120프레임도 지원을 합니다. 슬로우 모션도 FHD로 찍을 수 있고 이제 시네마틱도 4K 24프레임으로 촬영할 수가 있죠. 멀티 펑션 수도 있기 때문에 캐논 멀티 펑션 마이크를 사용하면은 선 없이 녹음도 다 가능합니다. 단점으로는 아직 크롭용 초광각 렌즈가 없어서 번들 렌즈를 끼우면 좀 좁게 찍힌다는 건데 이 렌즈 나와놓고 출시를 할 것 같습니다. 초광각 크롭 렌즈랑 같이 쓰면은 브이로그 머신으로도 손색이 없어 보입니다. C로그는 없지만 애초에 일반 브이로그 하시는 분들은 C로그로 찍은 다음에 럿을 입히는 게 굉장히 귀찮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인물톤이 잡혀있는 색감이기 때문에 크게 문제점은 아니라고 보고요. 또한 자동 레벨 모드가 있습니다. R7에는 센서가 막 움직이면서 수평을 잡아주는 기능이 있는데요. R7은 그것은 아니고요. 옛날에 제가 지원X 마크3 리뷰할 때 전자식으로 어느 정도 수평을 잡아주는 기능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크롭이 되지만 내가 수평을 좀 아예 못 잡겠다 하시는 분들은 이 기능을 써먹을 수 있겠죠. 그리고 클로즈업 데모 동영상 모드가 생겼습니다. 이거는 카메라를 거치해 두고 내가 뷰티 브이로그처럼 이거 나왔어요 이렇게 할 때 이 초점을 앞에 잡아주는 기능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유튜브를 하는데 뭐 제품을 좀 이렇게 보여줘야 된다 그러면은 이 기능을 쓰시면 좀 편하게 찍을 수가 있겠죠. 캐논 EOS R8 시네마틱을 찍고 있는데 옆에서 지금 있습니다. 지금 촬영하고 있는 카메라는 R50이고요. 잘 보이시나요? 바람이 너무 센데 오늘? 어떡해요? 바람이 너무 강한데 오늘? 추워요? 아니요. 말과 행동이 다른데요? 이게 어차피 슬로우예요. 네. 그래서 속도는 그냥 원래 속도로 이렇게 갔다가 여기서 멈춰서 근데 멈추고 도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행동을 이어준 다음에 멈추면서 돌리고 약간 이런 느낌. 알겠습니다. 그런데 뒷머리 튀어. 멋있어요. 그래요? 감사합니다. 방해된다고 지금 가라는 거예요. AF는 좋습니다. 캐논의 AF 시스템 그대로 들어가 있고요. 이 친구도 R8처럼 자동으로 뭐 차량,
사람 이런 걸 좀 잡아줍니다. AF 스트레스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브이로그로 촬영할 때에도 굉장히 얼굴을 잘 잡는다고 보시면 되고요. 사진을 찍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R50은 보급기라서 AF 세부 사항을 설정을 하진 못해요. 하지만 어차피 빠르게 세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모든 상황에서 다 대응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AI 포커스라고 해서 원샷이랑 서버 AF 둘 중에 뭘 써야 될지 모르는 상황일 때 이 AI 포커스 기능을 쓰면 어떨 때는 서버로 찍다가 어떨 때는 원샷으로 AF를 잡아주는 기능도 이번에 생겼습니다. 조그 스틱은 없지만 얘도 터치 앤 드래그가 되기 때문에 뷰파인더를 보면서 이렇게 그리면 초점이 맞습니다. EOS R50은 2400만 화소의 센서가 탑재되어 있고요. 전자식으로는 15연사, 기기식으로는 12연사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재밌는 기능이 생겼습니다. 완전 초보자분들도 사진을 찍을 수 있도록 오토 플러스 어시스트가 좀 다채로워졌습니다. 우리가 스노우에서 사진을 보정하듯이 뭐 채도 올리고 대비 올리고 콘트라스트를 막 올리거나 내리고 이런 식으로 이용할 수 있게 해놨고요. 브라켓팅 기능을 통해서 한 번 사진을 찍을 때 색감이 다른 3장이 나오기도 하고요. 어드밴스드 오토 플러스를 활용하면 역광 상황, 야간, 접사를 할 때 포커스 스태킹 기능도 들어갔습니다. 이 기능은 전자 셔터랑 JPG만 되기 때문에 전문적으로 찍으시는 분들에게는 좀 필요 없는 기능일 수 있겠지만 사진을 처음 하는데 좀 재미를 붙이고 싶다 같은 분들에게는 이 기능을 쓰면 좀 더 편하고 쉽게 사진을 찍어볼 수 있겠죠. 그리고 실내는 예쁜 피부 표현 기능도 있기 때문에 피부를 자동으로 이쁘게 잡아주는 기능도 있습니다. R50은 흰색이 있습니다. 이 카메라의 색깔이 흰색이었으면 좋겠다 하신 분들은 이 R50의 흰색을 구매하면 되겠죠. 렌즈도 실버라서 두 개가 잘 맞습니다. 그 R50이 왜 영상용으로 추천드리는지를 한번 설명을 드리자면 일단 단점으로 꼽을 수 있는 건 첫 번째가 ISO 최소 속도 기능이 없습니다. ISO로 오토로 찍을 때 최소 셔터 스피드를 설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손떨림 방지가 없습니다. 원래 100만원대 출시한 카메라들은 다 손떨림 방지가 없습니다. 손떨림 방지가 있는 걸 사려면 R7을 사야 되겠죠. 그리고 접점이 없어요. 이 상판 하슈를 보시면 공통 접점이 없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조명 동조가 불가능해요. 내가 캐논 스트로보를 들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냥 끼우면 동조가 안 돼요. 왜? 애초에 접점이 없기 때문에. 하지만 멀티 펑션 슈가 있죠. 이 멀티 펑션 슈를 쓰면 뭐 마이크라던가 네트워크 연결이 가능하고요. 이 멀티 펑션 슈를 일반 캐논 슈로 바꿔주는 어댑터가 있습니다. 그 어댑터를 구매해서 장착을 하면 기존 캐논 액세서리를 사용할 수 있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다이얼이 한 개예요. 사진을 찍을 때는 셔터 스피드랑 조리개를 따로따로 움직이는 게 편한데 다이얼이 한 개라 조작이 조금 불편합니다. 근데 물론 렌즈에 한 개 더 있어서 두 개긴 한데 바디에 두 개 있으면 그게 세 개겠죠? 그리고 버퍼 용량이 좀 작은 편이에요. 로우 JPG로 찍으면 버퍼가 6장입니다. 마지막으로는 EOS R10의 존재입니다. 이 EOS R50의 단점을 거의 모두 상쇄할 수 있는 카메라가 EOS R10인데요. 그게 이 카메라랑 10만원 차이가 납니다. 내가 조금 더 작고 가볍고 10만원 아끼고 영상 기능에서 조금 더 추가된 기능이 필요하신 분들은 R50을 추천드릴 수 있어요. 하지만 카메라를 조금 더 다뤄봤거나 조금 더 좋은 기능이 담긴 카메라를 사고 싶다면 EOS R10이 나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 제품 다 장단이 있으니 내가 필요한 카메라가 뭐지 생각하시면서 구매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는 브이로그를 주로 찍고 최대한 가벼운 게 좋아 하시는 분들은 R50이 좋아 보이네요. 자, 오늘 이렇게 캐논의 EOS R8과 EOS R50을 리뷰해봤는데요. 캐논 미러레스 라인업이 굉장히 다채로워져서 좋습니다. 신제품 출시 텀이 거의 뭐 6개월인 것 같아요. 그러면 저 같은 사람으로선 좋죠. 애초에 소비자의 선택폭이 넓어진 거니까요. 개인적으로 R8은 굉장히 잘 나온 것 같아요. 타사를 다 견제하고 이 정도까지는 해줘야 사람들이 이제 구매를 하겠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겠죠. 그리고 한국이 출시가가 매우 저렴하게 나왔어요. 그래서 지금 나는 캐논 색감이 좋은데 영상도 잘 찍고 싶고 사진도 잘 찍고 싶으면 EOS R8을 추천드리고 있어요. 제가 지금 EOS R3를 스튜디오에서 지금 주력바디로 쓰고 있는데 화소 똑같지, 다이내믹 렌즈 똑같지, 컬러 프로파일 뭐 똑같지, 다 똑같아요. 그래서 기능이 다 똑같아. 물론 R3가 세로그룹 붙어있고 AF 더 빠르고 그런 점이 있긴 하지만 기능이 똑같은데 500만원 쌉니다. 그리고 4K 60p는 발열이 조금 있는 편이긴 하지만 전 잘 안 찍거든요. 그리고 4K 24프레임 발열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1시간이나 2시간 이렇게 찍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좋은 바디가 많은 것 같습니다. 보통 이렇게 좋다고 얘기를 잘 안 하거든요. 근데 R8은 진짜 좋게 나온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그리고 다들 아시다시피
정품 등록 이벤트 때 구매하시는 게 제일 저렴하신 거 아시죠? 이 R8은 아마 오늘부터 할 거고요. 이 R50은 이미 시작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정품 등록 이벤트 기간 때 구매를 하시는 게 가장 저렴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정신 차렸다 캐논 했는데 이번엔 진짜 차린 것 같다. 근데 배터리는 좀 많이 아쉽다. 진짜 배터리가 어떡하냐. 배터리만 좀 큰 거 넣어주지 라고 하지만 EOS R6보다 100만원 싸기 때문에 그거는 솔직히 100만원치 배터리 사면 되지 않을까? 끝.